저희 와이프는 디자인을, 저는 스펙을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육아 환경과 나의 상황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겪게 될 리얼 육아 상황들을 함께 보고 실패 없이 한 방에 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돈과 시간 모두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고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모차 7대에 700만 원을 쓴 리얼 육아 동지 아빠입니다. 첫째 때 디럭스 휴대용 없이 부가보 B6 한 대로 끝내자고 시작했지만 휴대용 요요2로 넘어갔다가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디럭스 스토케 익스플로리 X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엔 지금 요요 세대랑 베이비 조거가 아직도 있어요. 이게 우리 어른들한테도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지갑, 카드, 선글라스 등 그냥 움직이는 창고라고 봐야 되는데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첫째 한 명이고 아기가 좀 어릴 때는 좀 덜 고민해도 되거든요. 그냥 유모차에 짐이 다 안 들어간다. 그럼 아빠가 백팩 하나 더 매면 돼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일단 백팩이 안 됩니다. 왜냐? 유모차에 짐을 다 실어야 되거든요. 슬리퍼도 신을 수 없어요. 왜냐면 런닝화 신어야 돼요. 한 명 잡으러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면 족저근막염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2인용, 쌍둥이, 연년생 유모차를 사야 되냐? 먼저 2인용 유모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태우느냐 아니면 앞뒤로 길게 앉히느냐.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실내 위주의 동선이다.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요요의 요요 커넥트 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차에 유모차를 실을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도 요요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요요 유모차 그리고 요요 커넥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끼워서 앞뒤로 이어 붙이는 방식인데 이거의 장점은 가로 폭이 슬림해서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 공간,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좁은 문, 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폭이 넓으면 백화점 문이나 통로 같은 데 낑기거나 타이트하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폭이 2인용이지만 1인용과 마찬가지거든요. 앞뒤로 이어붙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 한 명이 걷고 싶어 한다? 그러면 뒤쪽에 붙였던 커넥트를 접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유모차 있잖아요. 일반 요요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인용 유모차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요는 접었을 때 기내 반입 사이즈 수준으로 완벽하게 폴딩됩니다. 우리 2인용이니까 유모차 2대를 실어야 되잖아요. 요요랑 요요 커넥트를 실어도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고 심지어 폴딩하면 뒷좌석 발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코너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스타렉스처럼 앞뒤로 길기 때문에 넓게 돌아야 돼요. 저는 이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게 일반적인 유모차보다 더 힘들고 운전이 어렵대요. 또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앞자리의 등받이를 본능적으로 뻥뻥 차서 분쟁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옆으로 앉는다고 이게 물론 해결되지는 않아요. 앞뒤로 앉히면은 앞뒤로 싸우고 옆으로 앉히면 옆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게 앞뒤로 앉히면 직접적으로 때리진 못하죠. 등받이를 밀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둘 중에 한 명이 잠든다. 그러면 무조건 뒷자리에 자는 아이를 태웁니다. 그러면 아주 평화롭게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내보다 실외 위주의 동선이다. 예를 들면 야외 공원이나 보도블록 같은 데 주행이 많고 안정성이 우선이다고 하면 베이비 조거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 유모차의 이름이 베이비 조거인 것처럼 이 회사의 시작 자체가 조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운전 편의성과 안정성이 좋거든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손목을 잘 보호해 줍니다. 이게 요요는 좀 울퉁불퉁한 데 가면은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핸들이 좀 좌우로 많이 비틀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체형인 베이비 조거는 그런 점이 덜해서 손목에 무리가 좀 덜 가요. 그래서 아내는 확실히 이 유모차를 더 좋아합니다. 굴림성도 더 좋고요. 저희가 베이비 조거 끌고 유아차런 2번 정도 갔는데 너무 편했고 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체형이다 보니 확실히 안정적이고 또 이게 2인용 치고 가로폭이 좁게 설계돼서 엘리베이터나 현관문을 좀 타이트하지만 다 들어갑니다. 이게 폭이 안 맞아서
어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고 2인용 일체형 치고 부피도 굉장히 작고요. 근데 이게 장단이 있는 게 부피가 작은 만큼 폭이 좁으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해 보여요. 근데 애들이 뭐 폭이 좁아서 답답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불편하면 어필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은 편한가 봐요. 뭔가 어른들이 보기에 좀 요요 같은 일반적인 유모차에 비해 좀 좁아 보인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좌우로 앉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꼬집고 약간 때리고 아니면 뺏거나 이런 직접적인 행동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쟁 조절을 조금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에 실을 때 아무래도 요요보다는 부피가 크고 이게 셀프 스탠딩이 안 돼가지고 비가 오거나 바닥이 좀 지저분한 데서는 접어서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유모차를 종류별로 7대나 갈아치우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유모차 브랜드의 환상이나 광고에 내 육아를 맞추지 말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됩니다. 부가부 B6의 부드러운 조향감이나 스토케 디럭스의 그 압도적인 시선 교감도 이 연년생 육아의 현실에 오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편한 게 최고입니다. 효율적인 게 최고고 아무리 비싸고 명품인 유모차라도 우리가 차 트렁크에 실으면서 땀 뻘뻘 흘리고 이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결국 손이 안 가고 그 집안의 유물로 방치되거든요. 우리나라 쇼핑몰이나 백화점, 유아휴게실 바닥은 이미 매끈해요. 대리석으로 완벽하거든요. 내 동선이 특히 실내 위주라면 무겁고 거창한 과스펙을 절대 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종 요약하자면 연년생 유모차는 딱 2가지로 정리됩니다. 수납이 좀 어렵다. 그리고 실내를 자주 간다고 하면 요요와 요요 커넥트. 난 조금 관절을 나 보호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실외를 많이 가. 라고 한다면 베이비 조거 2인용 유모차를 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모차 7대에 700만원 쓴 현실 육아 동지의 정리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째가 3돌이 넘으니까 뭐 짧게 잠깐 백화점 가거나 잠깐 나갈 때는 유모차를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광고나 바이럴 같은 거 보시고 뭐 지금 사면은 6살까지 쓴다. 신생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쓴다. 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쓰는 환경을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나 어떻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희처럼 2번, 3번 시간, 돈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댓글창에 뭐 예를 들면 차종이나 동선, 주로 가는 목적지, 자녀가 몇 명이신지 같은 걸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중복 투자 없는 유모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또 추천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카메라도 추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